뭐 궤양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봐도 알 수 있는 네네. 거고요. 그 전 단계에서는 사실은 좀 정확히 진단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 경우는 이제 결국 초음파 검사를 해서 피에 역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약간 증상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리가 묵직하다든가 쥐가 잘 나고 다리가 붓는 증상이 있다면은 일단은 원인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증상으로 쥐가 자주 난다. 네. 붓는다. 이거는 하지정맥류가 없는 분들도 나타날 수 있는 네, 증상이어서 그렇죠. 이런 것만으로는 이제 한번 병원 내원해 보시라. 네.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가진단법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가장 정확한 건 그러면 병원 내원에서 그냥 진단하는 거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단 방법은 그 정맥의 피가 역류돼서 네. 하는 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플러 초음파 검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정말 판막이 망가졌는지, 어디서 망가졌는지, 그리고 역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플러 초음파 검사로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고, 네. 2기 이상 돼서 꾸물꾸물 혈관을 보일 경우는 네. 일단 시진만으로도 있다라는 걸 판정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치료법은 하지정맥류의 치료법은 수술이 유일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단계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가 있는데 네. 1기 정도의 이제 혈관만 약간 늘어난.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나무로 따지면은 네. 나무 큰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또 장가지가 있고 이파리가 있는데 네. 어느 경우는 이파리에만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 있죠. 근데 그 경우는 이파리만 따주면 되죠.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경화요법이라고 해서 그 이파리 따주는 것 같이 거기다가 약물을 넣어서 치료하는 경화요법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더 진행해서 큰 줄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줄기 가지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든지 네. 아니면 이제 인터벤션 치료라고 해서 그 문제가 있는 혈관을 막아서 치료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베이션 치료도 어쨌든 수술인 건가요? 그것도 일종의 시술이죠. 그러니까 수술과 시술에 뭐 구분 짓긴 쉽지는 않지만 일단 절개를 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고 아주 작은 구멍으로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나누는데 보통 시술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치료가 요할 정도로 중한 상태로 오면 많이들 이제 수술을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말씀해주신 수술적 요법과 인터베이션 요법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뭐 어느 혈관에서 역류하는지를 봐야 되고 그러면 그 역류하는 혈관을 차단하는 게 치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는 역류하는 혈관을 째서 그 혈관을 드러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류하는 혈관을 없애야 되는데 그 방법을 이제 수술적으로 절개를 해서 그 혈관을 다 이렇게 떼내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수술적인 방법이고 인터벤션 치료는 우리가 이제 흔히 요즘에 레이저 치료를 많이 하는데요. 문제가 있는 혈관에다가 구멍 하나를 뚫어서 레이저 섬유를 혈관 안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혈관 안에서 레이저 열을 발생시켜서 혈관을 지져버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역류하던 혈관이 붙어서 더 이상 역류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떼서 없애진 않았지만 그대로 붙어서 더 이상 역류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수술에 준하는 네. 그 치료 결과를 볼 수 있죠. 네. 이게 그러면 치료 효과는 같은 건가요? 네, 치료 효과는 정확하게 문제가 되는 혈관을 치료했다면은 네. 치료 효과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더욱더 진단이 중요한 거죠. 어느 혈관에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느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뭐 시술 혹은 수술 시간이라든지 네. 치료 후에 뭐 회복 경과, 회복 속도라든지 어떻게 차이가 또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수술하는 경우는 이제 척추 마취라든가, 마취에 대한 이제 부담이 있고, 절개를 해서 혈관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제, 피가 멍이 많이 든다든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밴디지로 감아서 꽉 압박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이제 지혈되고 이런 시간들에 대한 필요 때문에 이제 입원을 해서 치료하게 되고, 최근에는 레이저 시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레이저 시술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는 관을 넣어서 치료하기 때문에 뭐 출혈의 문제도 없고 그리고 바로 압박 스타킹 신고선 시술하고 바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회복이 되게 빠른 게 장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수술적 요법 말고 경화요법도 있다고 말씀을 네. 하셨어요. 네. 요거는 어떤 치료법이죠? 네. 그러니까 경화요법은 이제 약물로 치료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큰 혈관이 문제 있을 때 할 수는 없고 잔가지에 문제가 있는 정도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되는 혈관에다가 아주 가느다란 바늘로 경화제라는 약물을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약물이 쭉 흘러가면서 그 늘어났던 혈관을 이렇게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비교적 초기에 모세혈관 확장증이라든가 망상정맥이 확장된 그런 경우에는 주사로 하는 경화요법이 효과적입니다. 근데 경화요법으로 하면 이게 다시 이제 증상이 또 나타난다든지 재발한다든지 더 악화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혈관은 잘 치료가 됐겠지만 그 밑에 더 기저에 역류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손대지 않으면은 이 압력이 또 다른 혈관을 통해서 나올 역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화요법은 이제 그 보이는 혈관에 대한 치료는 좋지만 원인이 되는 부분까지 충분히 치료해주지 않은 상태로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인이 되는 걸 찾아서 그 부분은 레이저라든가 아니면 수술적인 치료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뭐 경화요법이나 수술적 요법을 다 통합해서 치료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 문제점은 없습니까? 네, 치료하고 나서 뭐 제일 큰 거는 이제 재발이겠죠. 네, 그거는 이제 충분히 치료가 안 돼서 이제 재발하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치료된 혈관 주변으로 약간 착색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인의 피부보다 좀 진하게 갈색이나 이렇게 진하게 착색이 남는데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빠지게 됩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서서히 빠지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레이저 치료를 많이 하면서 이제 이게 아무래도 혈관 지지는 건데 원치 않은 혈관을 잘못 찢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드물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혈관에 대한 해부학적 구조, 그리고 어디부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고 치료하는 게 그런 합병증을 막는 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 관리를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기전 자체가 이렇게 오래 서 있거나 이게 다리를 쓰지 않는 상태로 가만히 있는 상태가 이제 재발이나 아니면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걷는 운동이 상당히 좋습니다. 종아리 근육 우리가 말단 심장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 말단 심장이 움직여주는 컨디션이 가장 예방과 치료에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한 30분 정도 정속 보행을 해서 한다든가. 그리고 평소에 이제 아무래도 하이힐 신으시고 그러셨지만 이제 하이힐 신게 되면은 이 종아리 근육의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발목이 움직임이 많을수록 종아리 근육이 더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하이힐을 많이 신거나 신는 상태에 오래 서 있다든가 그런 경우도 근육 움직임이 적어져서 다시 재발이나 이제 또 생길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게 되죠. 걷는 운동 일단 제일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왜 그렇잖아요. 압박 스타킹을 또 많이들 신기도 하더라고요. 이것도 도움이 되는 거죠?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압박 스타킹은 그냥 일반 뭐 고탄력 스타킹하고는 다릅니다. 다릅니까? 네. 그래서 압박 스타킹은 그 디자인 자체가 발등의 압력이 100%, 90%, 80, 70 이렇게 압력이 떨어지게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위가 100%고 아래가 이제 70, 80 떨어진다. 이러면 오히려 하지정맥을 더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어주면은 그 압력 차이에 의해서 피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발목 사이즈라든가 종아리 사이즈 재서 그 압력 배분을 잘 해서 신으면은 상당히 효과적인데 그렇지 않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안 좋은 결과를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냥 압박 스타킹 하니까 시중에 파는 그런 압박 스타킹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스타킹을 신으면 되레 더 안 좋아지는 겁니까? 의료용 압박 스타킹 자체는 대부분 다 그런 압력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구입하시면 문제되지는 않지만 적당한 압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사이즈에 잘 안 맞는 스타킹일 수도 있고 또 어느 분은 이제 튀어나온 혈관 부위만 이렇게 감아서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경우는 거기를 압박해서 좋지만 밑에 압력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본인의 신체 사이즈에 맞는 그 압박 스타킹을 신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예방 차원에서 압박 스타킹을 신어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임신하신 여성분들이 제일 좋은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임신 이제 중반이 넘어가면서 이제 압력이 좀 올라갈 때
예방적으로 압박 스타킹 신으시면은 좋고 또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오래 서서 강의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렇게 미용사분들 같이 네네. 그런 분들은 예방적으로 압박 스타킹 신으시면은 발생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방법도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걷는 운동. 그리고 압박 스타킹을 신는다. 네. 그리고 잘 때는 약간 다리를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두고 잔다. 이렇게 되면 다리는 피가 잘 빠져나와서 좋을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뭐 비만이라든가 이게 복부 지방이 많아서 이제 압력이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비만 자체는 혈관의 탄력을 좀 떨어뜨리거든요. 이제 그런 비만을 예방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당부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다리의 건강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다리에서는 정맥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활동들이 하지정맥류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는 평소에 아침 저녁으로 요즘 날씨 좋은데 아침 저녁에 선선할 때 걷는 운동을 열심히 해주신다면은 더 건강한 다리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의학과 전문의 김재욱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